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주에 이어서 외전 코믹스 기동전사 건담 기렌 암살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수도방위대대 에이스 기체인 하얀색으로 도색된 구프 커스텀 바이스 로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독일어로 하얀 장미를 뜻하는 바이스 로제를 코드네임으로 사용하는 이 기체는 랜스 가필드 중령이라는 코믹스 오리지널 캐릭터의 전용기인데요. 랜스는 오데사 작전에서 한쪽 팔을 잃었으나 본국으로 돌아와 수도방위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인물로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삶을 바치는 절개와 모빌 슈츠를 생물처럼 조작하는 노련함으로 구프 타입 기체의 전통에 걸맞은 간지를 탑재한 인물인데요. 이 작품 기렌 암살 계획의 주인공은 공안수사관인 레오폴드 피젤러이지만 주인공이 파일럿이 아니기 때문에 등장 모빌 슈츠의 비중과 캐릭터의 역할을 보면 이 랜스 가필드와 바이스 로제는 주인공 못지않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무엇보다 콜로니 내부에서 지상 전용 기체인 구프 커스텀을 타고 펼치는 6탄 격투에 가까운 전투 방식으로 작품을 읽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기체가 외전 코믹스에만 등장하는 탓에 제품화된 건프라는 따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하이그레이드 UC 구프 커스텀을 커스텀해서 바이스 로제를 만들어 보았고요. 혹시 이전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건프라썰 바이스 로제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1년 전쟁 발발 이전 시점에 랜스 가필드는 지온의 모빌 슈츠 파일럿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교관이었습니다. 주인공인 레오폴드 피젤러가 바로 랜스에게 훈련을 받았던 인물로 나오는데 실력이 없어서 파일럿이 되지는 못했고 일반 병사로 지구에 파병을 갔다 왔죠. 레오폴드 피젤러는 지온계 방산기업 지오닉의 창시자인 호트 피젤러의 손자라는 설정인데 이 정도 되는 연줄로도 낙하산 파일럿이 될 수 없었다니 의외로 지온 모빌 슈츠 파일럿은 얄짤없이 능력만 보고 뽑았나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엄중한 시스템을 가진 지온의 모빌 슈츠 파일럿 양성 절차에서 교관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보면 랜스 가필드가 능력 있는 파일럿이자 A급 연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전쟁 초반 그가 어느 부대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데사 작전에서 랜스는 오른팔을 잃고 지온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인지 수도방위대대 사령관을 맡고 있는 앙리 밑으로 들어와 일중대장이 되었으며 대대 모빌 슈츠 파일럿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팔 하나를 잃었음에도 대대를 대표하는 기체의 파일럿을 겸하게 되는데 이 구프 커스텀은 조종 계통을 손봐서 오른팔이 없는 랜스가 조종할 수 있도록 개조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일반적인 조종석에는 없는 왼팔을 감싸는 어떤 장치가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로 오른팔이 할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죠. 자, 전용으로 개조가 되어 있긴 해도 분명 한 팔이 없이 모빌 슈츠를 조종하는 건 무척 어려울 텐데 랜스가 조종하는 바이스 로제는 살아있는 생물 같은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팔이 없는 랜스를 조종하는 기렌 친위대 파일럿의 자쿠2 F2를 히트소드의 칼날을 가린 상태로 여유롭게 제압해버리는 우월한 조종 능력을 보여주었죠. 자, 이 랜스가 소속된 수도방위대대에는 나름대로 신형기체라고 할 수 있는 FZ 자쿠가 보급되어 있지만 병사들은 대부분 상위 군인이라 활동 능력이 떨어져 전반적인 조종 실력은 그닥이었는데 전쟁 전에도 파일럿 교관이었던 랜스 가필드가 부하 파일럿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훈육하고 있었죠. 자, 공식적으로는 이것이 그가 맡은 임무였지만 사령관 앙리가 비밀리에 추진 중인 반란 작전을 위해 랜스가 맡고 있는 임무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 암해악을 통해 결과적으로 독재자 기렌을 죽이고 다이쿤이 그렸던 지온 공국을 복구하려는 인물들, 이른바 발키리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그들의 수장 레긴레이브의 명령에 따라 기렌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고 있었는데 발키리의 검을 자처해 흐리스트라는 코드네임을 사용하며 이 암살 임무를 직접 시행하는 인물이 바로 랜스 가필드였죠. 지온은 1년 전쟁 중에 많은 인구가 병력으로 차출되었다가 전사했거나 실종되었고 그 가족들이 실종자를 찾아 본국을 떠났으며 특히 전쟁 후반부에는 패전의 위기를 느껴 지구 연방으로 망명한 인구도 꽤나 많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아진 지온의 수도 즘시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 구역이 꽤 많았는데 랜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이런 지역을 이용해 암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연히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지상과 달리 외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콜로니 내부에서는 직사무기를 곡사무기처럼 활용해 본래의 사거리보다 훨씬 더 먼 곳을 저격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게다가 미리 짜여진 계획에 맞춰 완벽하게 컨트롤되는 콜로니 내부의 환경 데이터를 빼돌려 정확한 기상 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탄도를 미리 계산해 놓는 것도 가능했죠. 콜로니 내부 환경의 이런 특징을 이용해 랜스는 유령 도시가 된 지역에서 저격 라이플 사격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않고 표적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편 랜스의 요인 암살과 함께 수도방위 대대의 반란 작전 또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반란 작전 자체가 기렌파가 파놓은 함정이었죠. 기렌 암살을 모의하는 발키리의 수장 레긴 레이브가 사실은 기렌잡의 비서실장인 세실리아 아이린이었고, 그녀는 발키리의 이름 아래 기렌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아 반란을 도모하게 한 다음 그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반대 세력을 일망타진할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반란이 계획된 시점, 기렌잡이는 이미 아바와쿠로 출병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렌 친위대의 주 병력은 기렌과 함께 아바와쿠로 이동했는데, 병력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패진 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가르발디 알파와 소년 파일럿인 필리우스 스트림, 또 그를 보좌하기 위해 파견된 가이우스 포터와 바네사 버밀리온, 그리고 그들이 탑승할 릭돔 2대가 짐시티에 도착했죠. 그들은 원래 지온의 슈퍼 에이스 에릭 맨스필드와 함께 여기에 왔지만 에릭은 필리우스가 있으니 반란을 막을 수 있을 거라며 아바와쿠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에이스인 에릭이 이런 신뢰를 보낼 만큼 이 소년병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주세기 79년 12월 31일 짐시티에 주둔해 있던 반란군이 일제히 봉기를 일으키며 수도방위 대대 FZ 자쿠들이 주요 구역을 점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접수한 기상청에서 날씨를 극저온으로 바꾼 반란군은 친위대 병력을 손쉽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리우스 스팀을 보호하고자 출격한 가이우스와 바네사의 릭돔이 등장하면서 반란군의 진격이 주춤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얘네는 뭔가 좀 희한한 기체들인데 미사일은 제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원래는 갱이 장비하는 실드를 장비하고 거대한 렌스까지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중갑을 두른 기사 같습니다. 게다가 설정상 얘네는 분명히 릭돔인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돔처럼 호버크래프트로 기동하는 것 같이 보여서 얘가 설정상 릭돔인 게 맞는지 약간 의심이 되는 기체죠. 자, 아무튼간 수도방위대대 병력을 상대로 무쌍을 펼치는 이 릭돔들을 상대하기 위해 랜스가 바이스로제를 타고 직접 출격합니다. 그리고 근접 무기만 가졌음에도 랜스가 보여주는 재빠른 움직임 앞에 몇 탑 겨뤄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버린 2대의 릭돔 뒤로 드디어 필리우스 스트림의 가르발디가 모습을 드러내 곧장 1대1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필리우스와 몇 탑을 겨뤄본 랜스는 이 어린 파일럿에게서 성장의 가능성을 엿보았고 이 상대를 남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다며 지원 부대를 보내주겠다는 앙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짐시티 각지에서 수도방위대대 반란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랜스와 필리우스는 30분이 넘어가는 장기전을 펼치게 되는데, 결국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몸에 체력이 떨어져 가자 필리우스는 가르발디에 걸려있는 리미터를 해제하고 랜스를 급습해 바이스로제의 오른팔을 베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적이자 마치 전장에서 만난 스승처럼 느껴지는 랜스에게 예도를 행해 예의를 표하죠. 그리고 이 훌륭한 적과 마지막 일기토를 앞에 둔 랜스는 타고 있는 기체 구프에 걸맞은 자신의 최후를 선택합니다. 私は君のようなものに未来を託すために立った。すでに革命はなった。我が大隊は勝利するだろう。これからシオンは、いや地球圏は新たな時代を迎える急権。私はそれに向かうに足るものと対することができただけで本望だ。 자, 이렇게 혁명의 성공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한 랜스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에게 지원의 미래를 맡기고 전사하는 것을 택했는데, 마지막 합에서 그가 자신을 봐줬다는 걸 눈치챈 피리우스에게는 죽음으로써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른 영원한 스승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랜스 가필드는 지원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비가 쪽 세력 대신 따로 충성하는 존재가 있고, 그에 따라 전투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죽을 자리를 선택한다는 구프타입 파일럿들의 계보를 잇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물론 랄 형이나 노리스 형과는 외모의 장르가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상남자다운 행보와 폭풍과도 같은 간지 덕에 네임드 구프 파일럿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랜스의 설정은 전반적으로 우주세기 감성이 물씬 나는 이 작품에 더 깊게 감정이입할 수 있게 해주는 활용정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랜스의 전용기 바이스로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바이스로제
소재는 랜스가 필드에 전용기에 붙은 코드네임으로 본판은 양산형 기체인 구프 커스텀입니다. 08소대에서 노리스형이 타고 나왔던 이거랑 같은 건데 본체 색상이 흰색과 하늘색으로 변경되었고 왼쪽 어깨 장갑에 장미 모양 퍼스널 엠블렘이 들어가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바이스로제라는 기체의 명칭은 독일어로 백장미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실제 나치 독일에서 활동했던 비폭력 레지스탕스 단체 하얀 장미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체는 나치의 안락사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전단을 만들어 뿌리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안락사 정책은 우생학에 기반해 나치가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학살을 벌였던 사건이고 이후 하얀 장미의 사상에 동조한 사람들이 이 단체에 가입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동부전선에서 돌아온 병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동부전선에서 나치 독일은 소련을 침공하는 작전을 펼쳤는데 작전 초반 거의 다 이겨놓은 전투였음에도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독일이 참패하고만 전투로 결과적으로 나치 독일이 항복하게 되는 빌미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장애인 학살에 반대하는 단체에 거의 다 이겼다가 진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합류해 독재자에 반대한다는 하얀 장미의 실제 역사는 전장에서 장애를 가지고 돌아온 상위 군인들이 모여 독재자 암살을 통한 국가의 회복을 획책하는 수도방위 대대의 면면과 닮아 있으며 이 부대의 플래그십 기체, 그러니까 깃발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기체에 하얀 장미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은 이들의 설정과 잘 맞는 아주 적절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바이스로제는 원본 구프 커스텀과 비교해 오른팔이 없는 랜스 가필드에 맞춰서 조종 계통이 개조되어 있다는 것 말고는 기능상 원래 기체와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랜스는 구프 커스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틀링 실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양손에 히트소드 두 자루를 들고 근접 전투를 펼치는데요. 왼손에 달려있는 35mm 머신건 또한 견제용으로만 사용하고 실드 또한 실드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칼집으로 쓰는 것에 가까워서 근접 전투에는 앵간히 자신감이 있는 인물이라는 설정인 것 같죠. 게다가 그가 전쟁 이전에 파일럿 후보생들을 가르치던 교관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랜스가 뛰어난 조종 능력을 기반으로 민첩한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근접전을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반면 모빌 수체에 타고 있지 않을 때는 장거리 저격으로 요인 암살을 펼치는 인물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자, 뭐 아무튼 이제 건프라 커스텀을 통해서 랜스의 전용기 바이스로제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사용할 건프라는 건담 브레이커 배틀로그 관련 건프라로 발매됐던 구프 크림슨 커스텀입니다. 일본에선 한정판이었지만 한국에선 일반 발매된 물건인데요. 사출색이 빨간색이라는 점과 커스텀용 추가 부품이 들어있다는 점을 빼면 원래 나와있던 하이그레이드 UC 구프 커스텀과 완전히 같은 제품인데 굳이 이걸 커스텀하는 이유는 별다른 건 뭐 없고요. 그냥 제가 여분으로 이걸 가지고 있어서 이걸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 바이스로제는 일단 외형상 별다른 건 없으니까 본체에 개조 포인트는 없는데요. 다만 히트소드 두 개를 들고 근접전을 펼치는 기체라는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원래 설정어를 보면 실드에 게틀링을 장착하지 않았을 뿐 3연장 35mm 머신건은 일단 달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아예 쌍검사 같은 이미지로 만들고 싶기도 했고 3연장 머신건과 게틀링 실드는 세트로 나중에 따로 쓰고 싶은 데가 있어서 이건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 대신 하이그레이드 UC 구프 리바이브 버전의 정크로 들어있었던 구프 실드 부품을 사용해 줄 건데요. 근데 이건 조인트가 구프 커스텀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팔에 있는 조인트와 세트인 폴리캡 부품을 실드 안쪽에 붙여 주었습니다. 이러면 실드가 가로로 마운트 되긴 하는데 뭐 그냥 저냥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프 커스텀에는 히트소드가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나를 더 구해줘야 하는데요. 건담 베이스 한정인 시스템 웨폰 키트 004번에 히트소드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왕 추가 부품을 쓰는 김에 여기 들어있는 크고 아름다운 칼 부품을 써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거는 합의 재편에서 연재된 포토노벨 건담 빌드 파이터즈 호노에서 구프 SS 커스텀이라는 검정색 기체가 사용하는 걸로 나왔던 물건입니다. 빌파 계열 무장이라 세계관은 안 맞지만 간지날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걸로 갑시다. 자, 도색은 뭐 하면 되는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수도방위 대대 마킹과 마찬가지로 바이스로제 장미 마킹 데칼 또한 당연히 제품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 인쇄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이미지를 찾지 못해 애를 먹던 중에 월간지 건담에이스 브록으로 나왔던 이 스티커의 사진을 입수했는데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 이 스티커의 이미지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 이걸 잉크젯 데칼 용지에 인쇄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하는 김에 수도방위 대대 마킹과 랜스의 퍼스널 넘버인 00도 마음에 드는 폰트로 인쇄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도색은 역시 에어브러쉬로 해주었고요. 흰색 부분은 IPP 슈퍼
화이트로 몸통의 하늘색은 IPP 러시아 항공기용 플랭커 미디엄 블루로 도색했습니다. 설정상 하늘색이라고는 해도 군용기니까 채도가 약간 낮은 하늘색을 골라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회색 부분은 약간 다른 회색 두 가지를 투톤으로 사용했는데요. 약간 밝은 쪽은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IPP MS 그레이 지온계 컬러고요. 약간 어두운 부분은 IPP 점원 그레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마감을 무광으로 쳐서 그런지 두색의 차이가 잘 드러나진 않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무릎 장갑 등 검정색 부분은 IPP 슈퍼 블랙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장미 마킹을 포함한 직접 뽑은 데칼들과 델피 데칼제, 코션 데칼 등을 사용해 디테일을 올려주었고 마감은 무광으로 뿌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색을 다 끝낸 다음 조립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하이그레이드 UC 구프 커스텀의 왼손 부품은 게틀링 실드 손잡이에 딱 맞게 나와 있어서 일반적인 무기가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 부품에 혼용이 가능한 디오리진 자쿠에서 손바닥 쪽 부품만 가져와서 교체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길의 남살 계획에서 주인공급 존재감을 보여주는 랜스 가필드의 하얀 구프 커스텀 바이스 로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건프라로 발매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으나 코믹스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꼭 가지고 싶었던 기체였고 언젠가 바이스 로제를 도색해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구프 커스텀의 미개봉 건프라를 하나는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랜 꿈을 이룬 것 같아 이번 주에 저는 오타쿠로서의 삶의 기쁨과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바이스 로제와 전투를 벌였던 가르발디 알파는 MSV 계열에서 유독 제품화가 안되는 MSX 소속 기체답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건프라가 나온 적이 없는데요. 개조해서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 중입니다. 근데 뭐 저는 오래전부터 이 업계에 돌아다니는 기다리던 누군가가 못 참고 만들면 제품으로 나온다 라는 구전설화에서 못 참고 이걸 만들어버린 를 맡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갱과 겔구그의 믹스 빌드를 통해 가르발디 알파를 만드는 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